한편으로 이보다 더 깊게 심어서 유착까지 끝나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제 케이스가 아니고 남의 케이스인데요. 본 레벨 픽스처인데 17번 대구치 자리에서는 잇몸까지의 길이, 즉 커프 길이가 7mm 이상입니다. 기성의 지대주는 커프 길이가 5.5mm 이상은 보통은 가공을 안 합니다. 물성이 너무 약해서이죠. 커프 길이 7mm 지대줄 연기라면 이럴 텐데요. 옆에 5mm 커프보다 경사가 작아서 얇으므로 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합 납사의 길이라도 길어지면 여기서는 조금 더 두꺼워지긴 하지만 대신에 길이가 길어지므로 이번에는 나사가 풀리거나 파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이 역시 별로이긴 합니다. 게다가 뼈속에 깊이 심어져 있으므로 커프의 경사가 있는 지대주는 난액사라고 하더라도 결합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은 커프가 경사가 없는 직선이 되어야 뼈속을 빠져나오고 그 위로 경사지게 가공된 지대주라야 결합이 제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기성품은 커프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지대주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맞춤 지대주, 즉 커스텀 어바트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직선 커프 부위에서의 지대주의 물성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 결합부에서 크라운까지의 길이가 픽스처 길이의 2배가 되니 나사도 잘 풀릴 것입니다. 이래서 저번 강의에서 잇몸의 길이가, 다시 말해서 커프의 길이가 너무 짧은 것도 안 좋지만 긴 경우가 대체적으로 불리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기 있는 나사머리 부분을 자주 쪼아줘야 하는데 이렇게 긴 스크류 드라이버를 따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너무 깊어서 작업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짧은 기성품 나사를 쓰지 않고 나사도 긴 것으로 주문 제작해서 작업만이라도 위에서 편하도록 하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 지대주 선택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경사의 직선 커프를 가진 기성품 지대주는 없으니까 어차피 맞춤 지대주를 쓰는 것이 맞았으니 더 나은 지대주 선택의 옵션은 없는 것이었고 어설프게 난엑스 어바트를 쓰지 않은 것은 오히려 판단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심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골폭이 좁고 골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절개 방식으로 심더라도 한두 바퀴만 더 돌려 심어도 이렇게 조금 깊게 심어지기 쉬운데 파노라마에서는 협적의 골벽 때문에 심하게 깊게 심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본 프랩은 이 정도로 살짝 삭제해서 고른 선에서 거쳐야지 이만큼이 되는 골벽을 삭제하면 촉이 그 정도 안 나오지만 잇몸도 수축이 꺼져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케이스에서는 상악동 때문에 골 길이가 짧으니 함부로 수직 골 길이를 줄이면 안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고려를 해서 그냥 심은 것인데 조금 깊게 심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커프가 이만큼의 긴 골벽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맞춤 지대주를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심기 적당한 픽스처 선택에 다른 옵션이 있는데 대부분 활용을 못하고 있죠. 즉 저번에 말씀드린 머신드부가 있는 픽스를 선택하면 모줄개로 높은 곳에 맞춰 심어도 표면 처리부 나사산이 노출되지 않게 다 심은 것이 되고 보통의 커프 길이를 가진 기성지대주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름이 작은 픽스를 심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일체형을 심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어서 못 심고 일체형은 잘 몰라서 안 심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케이스에서는 직선 커프 때문에 맞춤 지대주를 쓰는 경우긴 하지만 맞춤 지대주의 원래 목적이자 장점대로 마진이 잇몸에 맞춰 가공이 되었고 커프가 근심으로 약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양이면 여기까지 연장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이러면 옆으로 음식물이 훨씬 덜 끼어서 쓰기에 편해질 텐데요. 이는 마침 저의 고려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맞춤 지대주를 쓰고 있지 않고 그 이유는 저의 진료 컨셉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쓰기에 편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매우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뭐가 불편한지를 환자분들께 물어보면 음식물이 많이 끼고 달라붙어서 불편하고 부피감이 자연치와 달라서 거슬린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치아 사이 컨택이 끼는 문제는 맞춤 지대주와 관계가 없으니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두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유와 맞춤 지대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치의 경우 흡술 방향으로 보면 치주임의 진행에 따라서 치조골과 잇몸이 아래로 흡수되고 폭도 좁아져서 뿌리가 노출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예전보다 더 끼지만 치아 자체의 부피감은 그대로입니다. 만약 치조골과 잇몸의 길이와 폭이 좋은 경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부피감도 자연치와 별 차이 없고 음식물도 덜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길이와 폭이 줄어든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니까 뿌리보다 지대 지름이 작고 잇몸의 폭도 좁아서 이 부분에서 움푹 들어가니 음식물이 유단히 잘 달라붙게 되고 부피감이 자연치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덜 달라붙으라고 세워주면 이 부분에서 각이 잡히니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것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근원심 방향으로 보면 젊었을 때는 치아 사이 공간을 잇몸이 채우고 있었지만 치주임에서 잇몸이 흡수가 되면은 빈 공간이 생기고 이를 치간공급 엠브레시라고 하고 옆으로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됩니다. 임플란트 한 경우 줄어든 잇몸의 폭에 맞춰 지대주 지름이 작아지는데 기성크민 지대주인 경우 동그란 원이라서 근원심으로 옆의 치와의 간격이 자연치에 비해서 넓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에서는 크라운의 앞뒤로 공국의 크기가 더 커져서 음식물이 옆으로 더 많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잇몸을 덮어서 공국을 막으면 청소가 안 되는데 임플란트 주위 잇몸은 자연치 잇몸보다 염증에 취약하므로 일반 보철물에서처럼 공국을 막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맞춤 지대주의 커프는 원에서 출발하지만 협술적으로는 그대로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근원심으로 크게 가공을 해서 옆의 치와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으니 공국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옆으로 덜 끼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협술적으로는 여전히 달라붙고 거슬립니다. 그러나 골폭과 잇몸이 넓고 충분한 경우에는 협술적으로도 덜 붙고 자연스러우니 맞춤 지대주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안 한다고 했는데 우선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